안녕하세요. 조인 영어의 이현주입니다. 아이를 거의 낳지 않는다는 이 시대에 아기 엄마가 되신 것을 정말 축하하고 응원하고요. 또 같은 시대에 이렇게 신생아를 위한 독서 육아 정보를 올리고 있는 저도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고요. 엄마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만 슬퍼하지 마시고요.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이 황금같이 소중한 신생아기에 아기를 위한 최고의 육아 또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생아를 위한 독서 육아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경험을 꼽으라면 저는 제 첫 아이를 처음에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부터 막 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행복한 만남은 시작됐지만 정말 어쩌다 어른이라고 엄마 노릇을 해봤어야죠. 어떻게 먹이는지, 어떻게 안아주는지, 또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몰라서 엄청 낯설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은 이 엄마가 이 아이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또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 답을 내는 과정이 필요하겠는데요. 책과 함께하는 육아에 정말 많은 답이 있습니다. 책이 여러분의 육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안내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책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육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절로 최고의 육아가 돼버린 그것이 바로 책과 함께하는 육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생아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독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하고 소통을 하면서 또 아이를 돌보느라고 세상하고는 또 차단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육아를 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신생아 시기 18개월 또는 24개월까지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셨나요? 신생아의 그 뇌세포가 성장하는 사진인데요. 0에서 2년 사이에 아이들의 뇌세포의 숫자, 뉴런의 숫자도 확대될 때는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 또 뇌세포의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이냅스,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사이냅스도 24개월까지 거의 완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태어나서 24개월까지 아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습득하고 그 자극에 의해서 뇌세포도 형성되고 사이냅스가 만들어지는데 그때까지 무엇을 보여주고 아이가 무엇을 뇌에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 가장 힘든 시기가 아이한테는 일생에 있어서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뇌를 만들어주는데 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시기 동안에 무엇을 자극해주고 무엇을 넣어주냐가 엄청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먹는 건 정말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교감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predictable care 항상 예측 가능한 케어를 해줘서 내가 돌봄을 잘 받고 있다.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엄마와의 그 1대1 관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그렇죠? 다양한 색깔, 다양한 물건, 또 그 물건의 소리, 또 소리 자극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또 손으로 만져 좀 신생아 때 이제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동적이진 않은 연령이지만 손으로 또 만져보는 시기가 시작이 되죠. 딸랑이라도 만지고 또 뭐든지 만지면 아이가 입으로 가져가서 굉장히 입에서 모든 걸 감각을 느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감각적으로 만져보는 시기 그런 여러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연도 보여주고 사람 소리도 들려주고 동물 소리도 들려주고 시냇물 소리도 들려주고 다양한 자극을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라이블리한 자극이 진짜 중요하죠. 요즘엔 다니면서 너무 자극을 안 시켜줘서
아이들의 뇌가 옛날에 120을 넘는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기간 동안에 검사를 해보니까 IQ가 120을 넘는 아이가 드물 정도로 외부 세계와의 자극이 적은 아이들의 IQ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때지만 그 유모차 끌고라도 나가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아이들의 또 두뇌 발달을 위해서 요즘엔 장난감들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소리도 나고 다양한 모양도 있고 또 만져보기에도 다른 재질을 갖고 있는 많은 장난감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자극이 되는 것도 많지만 책은 정말 다릅니다. 책이 주는 자극은 정말 다른데요. 어떤 것인지 제가 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는 것처럼 베이비 토이인데요. 이 토이들은 이건 뭐지? 코끼리야. 막 코끼리 흉내도 내고 이런 자극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장난감은 이 팩트 하나에서 끝나지 스토리는 되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기들이 보는 이건 목욕책입니다. 목욕책 하나라도 이 책에는 띠임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건 뭐죠? 바다에 또는 강물에 사는 그런 물고기 종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가 처음에 보이고 있고요. 첫 페이지를 열면은 피쉬가 등장하고 스타피쉬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램 조개가 보이시죠? 애니멀, octopus, seal 이렇게 물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그냥 바다에 사는 것들 모아놓은 책이구나 이 정도인데요. 책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 놓았죠. 그럼 책이 주는 특별한 가치는 어디 있는지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베이비들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죠. 바로 브라운 베어 같은 책인데요. 책이 좋은 점은 브라운 베어, what do you see? 넌 뭘 보니? 뭐를 보니라는 질문 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랑 관련된 동물과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Brown bear, what do you see? 하면 브라운 베어가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그래서 색깔이 등장을 하고 red bird 동물 이름이 등장을 하죠. Red bird looking at me. 그리고 나면 또 red bird, what do you see? 하겠죠? 그럼 red bird는 I see a yellow duck looking at me. yellow duck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컬러와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주제를 묶어서 쭉 패턴 형태로 연결되는 그래서 predictable 패턴북이라고 하거든요. 다음이 예측되게 하는 패턴북. 당연히 패턴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캐블러리나 센텐스 연습에도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렇게 계속 동물들이 색깔 이름과 함께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요. I see children looking at me. children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children, what do you see? 그랬더니 앞에서 나왔던 동물들을 다 우린 보고 있었어야 하고 앞에서 나왔던 모든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이 다른 점은 하나의 주제로 다 링킹 이렇게 쭉 이어져 간다는 장점과 마지막에 가서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동물들을 보고 있었던 그 주체는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끝납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앞에서 배웠던 모든 정보들을 아울러주죠. 그래서 좀 정리해 보자면 책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 색깔, 장소, body part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쭉 연결을 해줘서 아이들이 그냥 팩트, 장난감처럼 이렇게 팩트 하나만 코끼리, monkey, donkey 이렇게 different 팩터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베이비 장난감, 바다에 사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꽃 종류, body part, family members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책들은 나열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사이냅스, 뇌와 뇌 사이를 연결하는 organizing 스킬, organize 할 수 있는 두뇌가 발달되고요. 당연히 그 보캐블러리도 organize를 해가면서 연결을 맺어가겠죠. 그냥 보여주시면서 이건 코끼리야. 뭐 이런 흉내만 내면서 만져봐.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가능한 한 정말 수다를 많이 떠시는 게 좋겠죠. 코끼리는 엄청 커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정말 잘 먹어요. 그리고 코가 아주 길어요. 이러면서 말을 많이 정말 계속 수다를 떨어주시는 만큼 아이들은 다양한 언어를 들을 시간이 있겠죠. 말 그대로 3000시간에 노출돼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언어는 또 시간에 비례하니까 여러분이 수다쟁이가 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엄마가 들고 아이를 옆에 끼고 안아주면서 혹은 같이 누워서 공유하면서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고 엄마와 아이와 책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면서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엄마의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뱀, 닭 이런 동물들을 조금 좀 징그러워하는 게 좀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제 아이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가 한번 읽어줄까 하고 아이를 끼고 앉았는데 아이가 책을 한 페이지 읽으면서 이거는 뱀이야. 아이 무서워. 또 그 다음 페이지 또 이렇게 또 닭을 열었는데 이거는 치킨이야. 아이 징그러워. 계속 아이가 무서워 징그러워 하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애를 어떻게 가르쳐 줬길래 이렇게 동물에 대한 반응이 다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말로는 표현 안 한 것 같은데도 엄마가 갖고 있는 그 느낌까지도 아이들은 전달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책 하나하나 열면서 엄마가 어떻게 그 보여지는 사물에 대해서 반응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는가까지 아이는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적인 교감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아이의 해석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어주는 여러분의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요. 정서적으로 나와의 정서뿐 아니라 세상과 교감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그 정서적인 그 느낌까지도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책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시기도 있었지만 또다시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로 고민하는 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찾아오고요. 또 연애할 때도 찾아오고 실패했을 때도 나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주는 시기가 되죠. 또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 아프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또 노후가 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생아 때 엄마가 아이와 눈을 마주쳐주고 또 세상을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보여줬던 그 안정감 속에서 만났던 그 아이덴티티, 나라는 정체성은 평생에 있어서 초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충분한 안정감과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은 어머니가 심어줘야 되는 몫이다 생각하고요. 책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시간에 아이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가는 이 온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아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름 지어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아담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팩트, 넌 코끼리, 너는 사자 하고 이름 짓기에 바빴을까요?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How could it be? 도대체 난 뭐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이름 짓고 있고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존재감을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해줘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신생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보여주면서 이거 영어책이면 엄마들이 더 바빠지시더라고요. 브라운 베어는 갈색 곰이야 막 이러면서 이름 지어주기에 바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브라운 베어고 이거는 빨강새야, 레드 버드야, 이거는 옐로우 더크야, 노랑 오리야 이렇게 네이밍, 이름 지어주는 행위에만 바쁜 것보다는 하나하나가 정말 경이롭고 신기하고 너무나 멋진 경험인 것처럼 여러분이 더 먼저 기대심을 갖고 책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Yellow dog, what do you see? I see a blue horse looking at me. blue horse가 뭘까?
우와, blue horse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상어를 알아가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이름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감탄해하고 경이로워하면서 아이들이 이 삶 속에서의 주인의식을 갖게 도와주는 거죠. 마치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와우, 와우를 했겠죠. 우리 인생에서 이 와우라는 경의를 잃어버리면 살아있으나 산 목숨이 아니죠. 알아간다는 거, 살아간다는 거는 한순간 한순간이 사실 경이로운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들이 이름을 알아가는 행위 자체보다는 하나하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봐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아름답지 바로 이 한가운데 네가 있는 거고 바로 이런 세상에 너는 온 거야 하는 그 경의에 찬 마음 아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더불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생아 때 여러분이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정체성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때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대화하고 많이 미러링하면서 정체성을 많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 책과 함께 책을 열어놓고 아이와 교감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나와 또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을 더 단단히 해나가겠죠. 책이 정말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중심에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책과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공동체 의식도 생기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사이버에서 세상을 자꾸 접하다 보면 진짜 세상과의 시간이 아직 너무 없는데 사이버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사이버 안에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진짜 세상에서 또 진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사람들과의 교감, 그 첫 단추로 엄마와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의식의 그 처음 관계성도 잘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읽는 거의 정의, what is reading의 definition을 보면은요, reading is a problem solving process. 읽기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책은 근본적으로 이게 뭐지? 하고 퀘스천으로 시작합니다. 또 스토리의 처음이 그렇죠. 햇님과 부풍 이야기에서는 부풍이 햇님을 챌린징하고 있고요. 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는 배짱이가 개미의 삶을 챌린징하고 있고 또 느림보 거북이에게는 토끼가 챌린징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들은 이렇게 다 문제로 시작해서 해결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곳에는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토리는 항상 하고 문제를 시작했는데요.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끝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로 끝나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그 다음 예측 능력도 아주 뛰어나지만 마음속에 신뢰감이 많이 생긴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신뢰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정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될 거야. 이런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던 아이들은 생각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생겼구나. 이렇게 커즈 앤 이펙트,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늘어나고요. 커버를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지 알겠어. 뭐 이런 프레딕팅 스킬, 예측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요. 또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이야기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끝에 가면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하는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보면 어떤 것들이 딱 주어져도 아이 뇌가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그 정보를 처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줘야 될 고민이 많고 부모가 해줄 일도 정말 많지만 기본적인 충족 먹여주고 뭐 그렇게 아이들 챙겨주는 거 외에 그 다음으로 꼽으라면 저는 책과 함께하는 육아를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육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론이 책이라면 여러분 책을 정말 여러분이 책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처음 만나는 인연의 책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신생아 시기에 해줘야 될 책이 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미국에서는 이 지역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에서 강의들을 종종 하는데요. 우리도 그러고 있죠. 그 강의 중에서 스테이트별로 하는 아주 멋진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생아 또는 유치원 가기 전 연령의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독서 강좌입니다. 그 강좌의 캠페인의 제목은 뭐냐면요. A thousand books before kindergarten.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1000권을 읽혀라 라는 캠페인입니다. 그걸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그 아이들 독서에 관한 강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캠페인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언어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아울러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참고로 해서 독서 육아보다 중요한 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책만 해줘야 돼요? 한국말 책만 해줘야 돼요? 이런 질문, 또 이중언어 하면 복잡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글로벌 키즈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단위민족으로 살았던 때에 한 언어가 완벽한 다음에 다음 언어, 세컨 랭귀지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요. 푸시에서 이중언어를 하도록 막 키운다라기보다 이중언어가 노출된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생할 때 어떤 언어를 보여줘도 아들은 아무 반응 없이 잘합니다. 오히려 한 언어를 너무 잘하게 된 다음에 새로운 언어가 등장하면 걔를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아이 때 한국말로 된 책, 영어로 된 책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줘서 그냥 어릴 때부터 늘 같이 썼던 아이. 아기 때부터 전혀 동물을 구경도 안 시켜줬다가 갑자기 유치원 갈 때쯤에 걔가 왕 하고 달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그다음부터 동물만 보면 굉장히 거부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중 언어가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지지 말고 해주시고요. 아무리 또 영어를 책을 많이 노출시켜줘도 여러분의 메인 언어는 한국말이고 아이들은 한국 환경에 살기 때문에 영어가 노출시켜줘서 한국말을 피해볼 정도의 환경은 드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중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2편에서 이어갈게요.